네, 오늘 살펴봐야 할 전략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은 일단 코스피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2,609포인트 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어제 역사적인 코스피의 새로운 최고점을 찍었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2,800, 900 연말까지 갈 거다. 뭐 내년에는 3,000 넘어갈 거다. 3,000 시대 올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BBIG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BBIG 관련 종목들이 이 코로나 때 증시를 버텨주게 했고 끌어올려줬고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독불을 뿜으면서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 자, 그럼 먼저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께 좀 여쭤보면 자, 이제 2,600 코스피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 볼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우리 쪽에서는 사실 이제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변화의 그 변동률이 너무 커졌던 시장이었고 그다음에 개인의 수급이 몰리는 쪽으로 더더욱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 떴다 그런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냥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는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는 실적이 밑받침되는 종목들이 역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BBIG보다 이제는 실적 개선주 같은 이런 거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BIG는 여전히 인기가 많다. 그러니까 BBI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실 때 코로나 때문에 꼭 이슈 받은 게 아니죠. 4차 산업혁명, 기본의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화 됐었고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근데 BBIG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요. 거기에 본다면은 그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포함해서 영업이익률로 따지자면은 이 BBIG에 있었던 메이저 12개 회사를 비교해 본다면요.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코스닥, 코스피의 평균 영업이익률보다 2배 이상 됩니다. 한 22%가 평균이라 본다면은 이 12개 종목, 그러니까 BBIG의 12개 메이저 12개 종목이 한 45% 정도 평균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땐 BBIG의 앞으로도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뭐 BBIG를 넘어서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볼 거는 뭐 배반차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터리,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래서 근데 거기서 자동차는 미래차겠지만은 BBIG와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너무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실적 개선주 그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때 앞으로의 과거 영광을 받았던 경기 민감주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역시나 BBIG는 인기를 끌 왜냐하면 실적이 밑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적이 밑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BBIG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져주시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BBIG도 앞으로 충분히 뭐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현진 팀장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그렇다면 뭐 내년에 막 3천 간다, 코스피 이런 이야기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멈추지 않고 계속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 변수가 생길 것이고 출렁거리면서 갈 텐데 어떤 변수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과거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그 삼성전자 액면 분할하기 전에 뭐 삼성전자 200만 원 간다, 그다음에 코스피 뭐 새로운 시대를 간다라고 하면 항상 꺾였어요. 그런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익을 좀 보신 분들이시라면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매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수는 이제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지만 뭐 무조건적으로 장밋빛 전망을 하기는 어렵고 흔들림이 나오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100% 예측은 없잖아요.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실 때 목표가만 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절가도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전략을 처음부터 다 세우고 매수를 했을 때는 종목 흔들림에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세운 전략대로만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제 3천 간다, 장밋빛이다, 사면 오르겠지? 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떨어지면 그때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략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지수로 보자면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어쨌든 더 높은 게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도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게 맞고요. 또 초저금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죠. 어느 나라에서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그쵸. 지금은 금리를 더 낮추면 낮췄지, 못 낮추면 최소한 동결이지 올릴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유동성 장세를 만드는 것이고, 코로나19 이후에 급락했을 때 국내 시장을 끌어올린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의 수급이 조금 약해졌죠. 그래서 그런 빈자리를 외국인이 바치고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을 보니까 60조 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개인 투자자가 다시 시장의 주인으로 거듭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자 예탁금이 60조 원 이상 구간에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이 팔아도 개인이 좀 받쳐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평가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PER이 20배가 넘고요. 코스닥은 거의 7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평년 대비 거의 2배예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출렁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고점 종목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고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사라는 그 법칙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눠서 사시면 이렇게 출렁출렁거릴 때마다 이제 밑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짜실 때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환율도 주목하셔야겠죠. 그래서 원화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기서 환율이 반등을 다시 시작하면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많이 산 종목을 오히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전략일 텐데 그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IT주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T주를 또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소비주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중국 소비주, 그 다음에 미국 소비주 이쪽을 보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연말이면은 항상 기대감이 있는 게 소비 시즌.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됐었고 중국도 이제 관군제, 그다음에 미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또 진입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는 이제 화장품, 카지노 막 이런 종목군인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덜 오른 뭐 한국콜마라든지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덜 올랐거든요. 네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소비주 중에서는 이제 한세실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미국 소비 시즌이 오게 되면은 미국에서의 OEM 의류 판매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는 관점에서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또 개선되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미국 소비주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윤재 팀장님이 뭐 마지막까지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IT는 늘 강조를 해주셨고 네네. 여기에다가 오늘 한 스푼 더 얹어서 중국 소비주나 미국 관련 소비주들을 좀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면 네.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해주고 있지만 이게 뭐 또 역시 수급도 계속 이어지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물론 변수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도 있고 사실 지금 경기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네. 실물 경제는 사실 힘든 상황인데 주가만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 저희가 좀 체크해봐야 하고 긴장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죠. 그러니까 실제 그 외국인들이 저는 삼성전자를 왜 계속 매수할까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삼성전자가 좋아서 매수할까? 물론 좋죠. 좋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네.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변수 말씀하셨는데 뭐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추세선을 본다면은 네. 확실히 우리나라의 증시가 강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 점에서 개인 투자자를 봤을 때 외국인의 현금 흐름들,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자 흐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코스피 3천까지 갈 수 있을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